안녕하세요, 명치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감정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명치한 한의원의 감정치료의 두 가지 패턴을 정리하면서 감정 자체에 대한 과민 반응, 감정 알러지 치료 항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피어, 공포, 디프레션, 우울감, 새드니스, 슬픔, 엔자이어티, 불안, 로 셀프 이스팀, 낮은 자존감, 앵거, 화. 이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런 감정 바이알은 제가 손닿는 곳에 따로 빼놓을 정도로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런 감정 항목을 자주 치료한다는 말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감정 문제가 심각한 환자분들 뿐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은 일반 환자분들도 자주 겪는 감정이란 말도 됩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어서 느끼는 감정이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 중에서 오늘 그런 감정과 결이 다른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명치한 최 원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치료 3가지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증세가 심각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일 수는 있지만 갑자기 오늘 이 3가지 감정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식이장애 영상을 찍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언급하는 3가지 감정은 폭식이나 구토, 거식증 등 식이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지난 영상에서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말은 제가 먼저 꺼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먼저 편하게 묻지는 못하실 테니까요. 첫 번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오늘 어떤 바이알로 치료를 해야 할지 찾아봤는데 난데없이 쉐임풀, 수치심 바이알이 뜨면 환자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에 누워 계시는데 제 가슴은 덜컹 떨어집니다. 이 감정은 슬픔, 우울, 불안, 공포, 분노, 스트레스 등의 일반적인 감정 바이알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고요? 어린 시절에 집이 가난해서 수치스러웠어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하게 살아서 체면을 세우지 못해서 수치스러웠다.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연을 가지고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치료해달라고 골라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치심과 공명하는 에너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수치심 바이알에 반응하는 환자분들을 보면 마치 범죄 현장에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이고, 제가 바이알을 잘못 찾았네요 하면서 이 바이알은 건드리지 않고 덮고 싶어요. 저도 바라보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회피하고 도망치면 이분은 어떡하나 싶어서 얼굴을 돌릴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수십 년 전의 상처인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계속 고통받고 있었던 환자분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거죠. 말하기 힘든 아픈 상처가 있나 보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치심이란 죽음과 아주 가깝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기 직전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식의 에너지가 풍겨 나옵니다. 의식의 지도 20점, 인간으로서 최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잔인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난도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미 하나 못 밟을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 손목이나 몸에 칼자국이 난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여러 번 해봤지만 어쩌다 보니 죽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치료까지 받으러 명치한 한의원에 오게 되었다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수치심 바이알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정신병원에 가둬서 평생 못 나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가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그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는 저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거죠. 왜 명치한 한의원을 찾아오셨을까?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신문의 사회면에 나와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연들이 툭툭 튀어나올 예정입니다. 수치심 감정치료 말고 평범한 알러지 치료로 방향을 틀어버릴까 싶은 강한 유혹도 듭니다. 보통은 수치심이라는 비교적 평균적인 단어로 표현되는 감정을 치료하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마음 깊은 곳에서 또 튀어나올 겁니다. 수치심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진짜 빌런을 마주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바이알입니다. 명치한 최 원장이 무서워하는 감정치료 두 번째는 섹슈얼 어뷰즈, 성적 학대, 성폭행입니다. 이런 게 나올까봐 두려웠었죠. 저는 감정 리스트에서 오늘 치료할 항목을 찾으며 검사했을 뿐인데 섹슈얼 어뷰즈 바이알이 튀어나오면 저도 순간 뒤통수를 야구 배트로 맞은 듯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환자분의 무의식이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저에게 성적 학대와 성폭행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해달라 요청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명치한 한의원에 오신 건 아닐 겁니다. 몸이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지금 몸이 아픈 것과 성적인 트라우마의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초진설문지에 이 내용을 적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바이알을 보는 즉시 그제서야 그 환자분의 각종 육체적 심리적인 증상과 알러지 치료 후의 각종 명현 반응이 퍼즐을 맞추듯이 섹슈얼 어뷰즈라는 단어로 연결돼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깊은 상담을 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무의식이 섹슈얼 어뷰즈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위로를 대신하고는 합니다. 그냥 그렇게 치료를 진행합니다. 감정을 치료하는 시간은 그 아픔을 뱉어내는 시간입니다. 혹여나 침구실에서 숨죽여 오는 환자분들과 마주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아픈 사람은 가지가지 사연도 많구나 생각하면서 신경 쓰이더라도 애써 눈 감아주셨던 명쾌한 패밀리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의원이 확장 이전에서 1인 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껏 눈물보가 터질 것 같은 환자분들은 아주 구석 쪽에 1인실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명치한 체원장의 담담한 위로라고 생각하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왜 명치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극심한 우울증, 식이장애 환자분들에게 섹슈얼 어뷰즈, 성적 학대 양상 반응이 자주 보일까요? 자살 충동이 동반되는 심각한 우울증, 특히 폭식이나 거식증 등 식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없을 리 없습니다. 학대나 방임, 폭행, 왕따, 부모나 본인의 이혼, 파산 등 트라우마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식이장애의 10에서 20%가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웬만한 우울증과 식이장애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감정 항목들, 우울감, 슬픔, 분노, 공포 이런 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치료로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 찾고 찾으니 나오는 문제가 사랑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식이장애 영상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식이장애의 뿌리에는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을 빼고 싶었나 생각할 때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이성에게 시선을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 병이 될 만큼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섹슈얼 어뷰즈, 성적학대 또한 그런 사랑 문제의 연장선인가 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 사랑의 상처는 사랑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감정으로도 퉁칠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료되지 않고 살아남아 본인의 사랑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거죠. 성적학대 바이알은 웬만하면 초진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할 상처가 아닌가 봅니다. 환자분도 표현하지 않고 저도 들추지 않습니다. 마음속 아주 깊이 숨어 있다가 감정치료 후반에서야 나타나니 이 바이알의 양성 반응이 나오는 환자분들을 제가 증세가 심한 환자층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명치한 체원장이 힘들어하는 감정치료 세 번째는 길트, 죄책감입니다. 진료 중에는 제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만은 치료 후반부가 되어서야 이 바이알이 치료해달라고 튀어나오면 저는 속으로 매우 몹시 화가 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극심한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제3자인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작 환자분 본인은 그 말을 튕겨내시고 죄책감이라는 감옥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제 발로 들어간 감옥에서 본인을 스스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죄책감은 자가치료가 안 돼요.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니 마지막까지 이 감정이 살아있어 후반부에 발견됩니다. 자, 명쾌한 체원장 수준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돌을 던졌을 뿐인데 엄청난 사격수가 조준해서 맞춘 게 아닌데도 달려가서 맞아주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치스럽다 느낄 때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여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둘째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다 생각한 적이 없다면 이 감정이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그 의견에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는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입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가치를 찾으세요. 그것을 찾는 즉시 여러분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갈구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에게서 사랑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여러분이 죄가 많다, 잘못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진짜 죄가 많은 분들은 본인이 죄가 많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죄를 예민하게 의식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항상 입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것이 또 묻어봤자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평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어쩌다 한번 뭐가 묻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삶에서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안 더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것은 살아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더럽다고 자학하지 말고 씻으세요. 씻어봤자 소용없어. 또 더러워질 거야. 그렇게 자학하려면 밥은 또 왜 드십니까? 밥은 먹어봤자 또 배고픈데요. 맞아,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밥도 먹지 말아야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씻자고요. 여러분의 외로운 자아를 이제 풀어 자유를 주세요. 힘들었구나, 외로웠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풀어 놓으세요. 그렇게 고생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이제는 자유로워지자고. 스스로 견뎠던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저도 같이 울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냉정하게 순간순간 판단하며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 말고는 자기의 마음을 100% 다 알지 못하니 그러기도 합니다. 그저 열심히 응원하고 싶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에 민감합니다. 바이알과 접촉할 때도 당연히 그렇지만 퇴근 후에 혼자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특히나 그 에너지에 쉽게 공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쓰면서 한겨울의 얼음 동굴에 벌거벗겨진 채 갇혀서 코 안쪽까지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느껴지며 벌벌 떨립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이 감정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굴에서 나오실 때가 되었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